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단 한 장의 사진이 베트남을 열광의 도가니로 빠뜨렸습니다. 베트남 자동차 기업 빈페스트가 자사 제품 수출을 목표로 세계 각국 도로에서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현지에서는 메이드 인 베트남 자동차가 가까운 시일 내에 세계 각국으로 수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7일 베트남 현지 언론에 따르면 최근 독일 도로를 달리고 있는 빈페스트의 세단인 럭스 A2.0의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해당 사진은 독일에 거주하는 한 베트남인이 지난해 찍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 언론은 사진 속 럭스 A2.0은 오스트리아의 자동차 부품 회사인 마그나 슈타이어에서 빈페스트가 테스트 중인 차량일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해당 자동차가 오스트리아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독일을 포함한 유럽 국가의 도로에서 럭스 A2.0과 럭스 SA2.0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프리카 도로에서 빈페스트의 고급 SUV 럭스 V8이 목격되기도 했습니다. 빈페스트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모델의 주행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빈페스트는 2019년 3월 20일부터 자사 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테스트하기 위해 4개 대륙 14개 나라에 차량 155대를 운송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유럽 및 세계 각국 품질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019년 8월까지 테스트를 수행했습니다. 빈페스트는 이렇게 주행 테스트를 완료한 자사 전기 자동차를 조만간 북미와 유럽에 수출할 계획입니다. 판엿보엉 빈그룹 회장은 지난 6월 빈페스트가 생산한 자동차를 미국 시장에 수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빈페스트는 수출에 적합한 제품을 개발, 생산하기 위해 지난해 말 호주의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새삼 이 사진이 화제가 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베트남 언론들은 베트남의 자동차가 세계 각국에서 품질 테스트를 마치고 이제 글로벌 시장을 향해 나가고 있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1970년대 마치 현대차에서 개발한 포니를 미국에 첫 수출한 것처럼 베트남에서는 해외 수출에 관한 기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빈그룹의 튀투투이 부회장이 미국의 CNN 방송과 인터뷰를 통해 빈페스트의 미국 진출을 공식화하면서 더욱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레 부회장은 빈그룹이 미국 시장에 진출, 전기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판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빈그룹은 한국의 삼성이라고 불리는 베트남의 재벌 기업입니다. 빈그룹은 자동차 생산 외에도 스마트폰과 가전제품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레 부회장은 당사의 목표는 베트남인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목표에 따라 자동차 생산을 시작한 지 채 3년이 안 됐는데 자동차 계열사 빈페스트가 출시한 3가지 모델 중 2개가 수많은 외국 브랜드를 제치고 6월 중 베트남에서 가장 잘 팔린 모델로 선정됐다. 또한 빈그룹은 지난 1년 스마트폰과 IoT를 비롯한 하이테크 제품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레 부회장의 말처럼 빈페스트는 베트남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빈그룹의 자동차 자회사 빈페스트는 지난 1분기 베트남에서 5,124대의 자동차를 팔아 완성차 업체 중 5위의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1위는 현대차였습니다. 현대차는 1분기에 15,362대를 판매했고 2위는 13,748대를 판매한 도요타가 차지했습니다. 3위는 5,627대를 판매한 기아차가 차지했습니다. 5,124대를 판매한 빈페스트가 경차 모닝을 필두로 베트남에서 탄탄한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는 기아차와 별반 차이 나지 않는 판매량을 기록한 셈이니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베트남 내에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의구심이 팽배했지만 적어도 통계상으로는 예상보다 일찍 자리를 잡는 분위기입니다. 사실 빈페스트 자동차를 빈그룹이 온전히 만든 차라고 부르기는 힘든 게 사실입니다. BMW를 비롯해 세계 유수의 자동차 업체와 제휴해서 만들어낸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조립은 베트남에서 했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은 베트남 것이 아닙니다. 현대차 역시 초기에는 일본 차를 거의 베끼다시피 만든 흑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막 자동차 산업에 진출한 빈페스트 역시 비슷한 길을 가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빈페스트는 기존에 나온 차량 대비 싼 가격에 나온 것도 아니어서 누가 저 돈 주고 빈페스트 차를 사겠느냐며 비아냥 섞인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분기 나온 성적표를 보면 정말 조기에 시장 주도자로 도약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베트남 내에서도 브랜드 인지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1분기에 단숨에 완성차 업체 5위의 성적을 냈다는 것은
브랜드 가치 역시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셈입니다. 베트남은 단순히 베트남 국내 시장만 바라보는 나라가 아닙니다. 인근 라오스와 캄보디아 등 인접 국가를 상대로 베트남이 생산한 물건을 가져다 팔아 수익을 내는 게 베트남의 목표입니다. 라오스나 캄보디아 등을 확장된 내수 시장으로 바라보고 싶은 게 베트남의 속내입니다. 현재 아세안에서 자체 자동차 브랜드를 가진 나라는 말레이시아가 유일합니다. 말레이시아는 프로톤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얼마 전에 중국 자동차 회사에 인수되었습니다. 베트남은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한 자국 브랜드를 가진 나라라는 점에서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베트남은 중국 상하이와 우리나라에도 자회사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재 위기에 빠진 쌍용 자동차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빈페스트가 쌍용 자동차를 인수한다면 자동차 개발과 생산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어 빈페스트의 날개를 달아줄 것입니다. 하지만 품질과 브랜드, 그리고 내수 시장 세 가지 모두를 잡기 위해서 빈페스트는 향후 몇 년간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문제는 현재 모기업인 빈그룹의 자금 사정이 썩 좋지 않은 상태라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우리나라의 대구에 100억 원대의 투자를 약속하고 빈테크 코리아 R&D 센터를 열기로 했지만 지금은 사실상 철회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을 구조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금 수혈이 어려웠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유통 외에도 제약 체인인 빈파는 문을 닫기 시작했으며 확장 계획도 중단했습니다. 부엉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빈페스트를 미국을 포함한 글로벌 마켓으로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개인 자산에서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정부의 등을 업고 있는 빈페스트가 자본은 확보한다고 쳐도 브랜드를 잡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은 도요타와 포드, 현대 같은 외국의 브랜드와 경쟁이 치열한 시장입니다. 지난 1분기에 반짝하기는 했지만 지속될지도 의문입니다. 빈페스트는 인도의 타타와 말레이시아 프로톤처럼 자국 완성차 육성에 실패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은 부품 현지화를 통해 품질과 가격을 잡는 것이 관건입니다. 빈그룹은 지난 4일 하이퐁 지역의 반퐁과 응이아로 마을 인근에 자동차용 부품 생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클러스터 단지 조성에 대해 인민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는 2022년이면 모든 종류의 자동차 부품을 연간 약 500만 대 정도 수준으로 생산할 규모의 보조산업단지가 완성됩니다. 빈페스트는 이번 산업단지가 운영되면 자동차 부품의 현지화 비율이 크게 개선되면서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높은 품질을 위해서는 독일과 한국, 일본 등 부품 기업들과 협업을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독일 자동차 부품 제조사인 GF 프리드리히스하펜 에이지는 하이퐁 빈페스트 산업단지에서 착공식을 열었습니다. 약 2,800만 달러를 투자해 시간당 약 39세트의 자동차용 실시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건설했습니다. 베트남 정부는 자동차 부품 기업들을 유치해 빈페스트의 가격 경쟁력을 올리려 하고 있지만 자동차 부품 기업들도 모두 외국계 기업이라 베트남 시장에 따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어서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베트남 자동차 부품 산업의 내재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듯 우리나라는 부품 산업 내재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을 일궈냈습니다. 부품 산업 내재화는 많은 시간과 자본이 들고 국제적 환경도 이를 뒷받침해야 가능합니다. 1970년대만 하더라도 아시아에서 경쟁력 있는 자동차 산업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일본뿐이었습니다. 이런 국제적 환경 탓에 한국은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지만 베트남은 같은 아세안 국가에도 자동차 부품 경쟁력을 가진 나라는 많이 있습니다. 태국이 대표적으로 태국은 자국의 자체 브랜드는 없지만 일본과 많은 외국 자동차 기업들을 유치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태국은 일본계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게 많은 기술 이전을 받았으며 이제는 제법 경쟁력 있는 자동차 부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또한 아세안에서 만만치 않은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도 자동차 산업을 부흥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수십 년의 경험을 가진 아세안 내 경쟁국들을 물리치고 자동차 부품 산업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반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베트남은 이들 나라보다 자본과 기술에서 앞선 상태가 아니어서 경쟁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진 한 장으로 베트남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었다는 건 그만큼 베트남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반증입니다. 베트남 자동차 산업이 한국의 길을 따를지 아니면 다른 아세안 자동차 브랜드와 같은 몰락의 길을 걸을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